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위켄드 리뷰 시간인데 오늘 지금부터 좀 전에 얼마큼 전인가요? 북한의 그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 연설 내용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용호 북한 그 외무상이 연설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 북한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뒤에 전해드리겠고, 일단 그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오후지만 한국의 경우는 새벽이 되고, 제가 현재 봤더니 그 한국 언론에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의 22분 20초 정도 됐습니다. 그 연설을 전부 그 유튜브에서 만 찾아봤습니다만 올려놓은 언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가운데서 현재까지는 14분이 가장 길게 올려놓은 것인데 중간에 끄는 것인지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오늘의 미국에 지금 이 방송을 듣기 전에 먼저 그 오늘의 미국에서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설을 올려놨기 때문에 다 들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22분 20초 정도를 듣기를 원하시면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들으셔도 되고 또 그것부터 들으시고 저의 이 방송을 들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 22분 20초에는 아무런 그 지적 없이 그것만 올린 것이고, 그리고 좀 짧게 일단 그 오늘의 미국 위켄드 리뷰에서 지금 위켄드 리뷰 시간이죠. 토요일이기 때문에 미국 날짜로 한국 날짜 일요일입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용호 그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과 그대로 그 언어 수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게 본인이 벌써가 아니라 논평부터 하고 가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유엔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리용호. 나는 먼저 4일 전에 신성한 이 유엔 회의장을 심히 어지럽힌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의 연설에 대해論평하고 본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바로 이 연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감히 건드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망발과 폭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그에 대답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봅니다. 같은 연탁에서 같은 말투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연탁을 연단을 두 번 가리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마구 비방을 했습니다. 과대 망상과 자고자대가 겹친 종신 이상자, 미국인들마저 고통만을 불러온다고 최고통 사령관, 거짓말의 왕초, 악의 대통령이라고 악통령으로 부르는 자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 손바닥만한 땅떼기를 손에 놓기 위해 엄포와 협잡을 포함한 갖은 권모술수를 가리지 않으며 한생을 늙어온 투전꾼이 미국의 핵 단추를 쥐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현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국제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의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지를 못해서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8개월을 맞아서 미국 그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유엔 무대도 돈과 칼부림의 장으로 만들었고 깡패들의 난무장이다라는 표현도 했고 만회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자살 공격을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입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그 유엔에 대해서는 또 깍듯이 그 예의를 갖춰서 여러 가지 그 인사를 하면서 화염과 분노, 파괴하겠다 그 발언에 관한 말을 또 시작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핵 보유국의 최고 당국자가 우리에게 화염과 분노를 들씌우겠다, 완전 파괴시키겠다, 그거 포근하는 것보다 더 큰 핵 위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두철미 미국 때문에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미국 때문에 핵무력을 오늘의 경제로 강화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그 미국이 제일 처음으로 세계에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또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고, 또 이제 그 한반도에도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였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부분을 몇 마디 했는데 그 부분은 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최종 그 핵에 대한 그 목표는 이렇다 하고 밝힙니다. 우리의 국가 핵무력은 철두철미 미국의 핵 위협을 끝장내고 미국의 군사적 침공을 막기 위한 전쟁 억제력이며 최종 목표는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천리, 그 북한의 주권 권리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리에 따라서 또 최후의 선택을 정정당당하게 해서 지금 완결 단계에 이르렀고 수소탄 그 실험도 성공을 했고 그 단계별로 그 세상에 다 공개를 해왔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켰고 군사 도발하기 전에 미국을 심사숙고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도 공고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유엔은 굉장히 그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안전보장 이사회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유엔 헌장 그 1장도 무시하고 상임이사국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그 불공평하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1992년부터 47차부터 지금이 72차 총회죠. 계속 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아무런 그 개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그 화염과 분노 말을 합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쟁 억제력이 비상이 강화됨으로써 미국과 그 주정 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도발을 가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 등에 대해 운운해도 그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우선적인 선택은 아니다. 등의 구구한 조건부를 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엔이 북한에 왜 그 부당한가, 부당성과 불공정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일단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엔 안전. 나는 이 연단에서 안보리 사회가 만들어낸 반공화국 교리들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엔 안보리사회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매개 국가들의 자주적 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에 위반되게 그리고 위성 발사를 진행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문제제함이 없이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이고 이중기준적인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얘기를 했는데 핵실험 금지 같은 것도 국제 그 핵 그 발표 같은 것이 그에 그 준하는 그런 규제가 되기 전부터 북한은 그 자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북한에만 금지시킨다. 조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나라의 이런 핵 활동은 문제시 삼지 않고 국제 평화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북한만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핵 보유국들 그 상임이사국의 그런 그 국가들 그 공통된 이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을 한다. 핵무기 견지 그 전파 견지에서 봐도 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방어용이라고 그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핵 위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난 70년 동안 계속 그 북한을 떼밀어서 북한이 이렇게 그 결국은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 그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큰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3년도 바로 그 유엔에서 이라크에 살상무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 미국의 그 과거 실수를 다시 상기시킵니다. 미국은
유엔 무대에서까지 우리 공화국이 수소탄과 대륙간 탄도로켓을 가지게 된 것이 세계적인 위협으로 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것은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하여 이라크에 대량 살륙 무기가 있다고 꾸며낸 미국의 그 악명 높은 큰 거짓말과 똑같은 큰 거짓말입니다.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입니다.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에는 가차없는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미국의 반공화국 군사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핵보유국이 되겠다가 그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되겠다가 아니라 그런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이미 그 규정을 하고 있군요. 그리고도 이제 계속 그 유엔이 부당하다 하는 말부터 강조를 하고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오랜 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어떤 그 항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유엔이 멤버국들의 모든 그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엔 사무국이 오랜 동안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지금까지 그 유엔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그 피해 규모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지않아서 계산할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뭐 쿠바라든가 베네수엘라를 자주권과 그 안정, 연대성 이런 부분에서 지지를 한다고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유엔이 가만히 두고 뭐 시리아에 대해서만 그 어떠한 그 제재를 한다 하는 부분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여기까지가 22분 20분 동안 진행이 됐던 리용호 북한 그 외무상의 유엔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미국이 토요일은 정규 방송이 없는 날입니다. 미국의 많은 언론도 일부 그 한국 분들 가운데서 왜 북한 말을 다 들어야지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미국이 됐건 그 북한이 됐건 어떠한 그 무력을 상식적인 선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두 나라의 특수 상황, 지도자들의 특수 상황 때문에 굉장히 그 긴장이 최고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긴장이 북한 입장에서 최고조인 것은 지금 미국 언론이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한 뒤에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본토를 공격하는 것까지 이제 그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태도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한이 핵의 완성도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 랩업한다는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완성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가가고 거의 다가갔거나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이고, 미국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도 또 그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개인과 개인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의 단어를 마구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모든 언론이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말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보통 그 유엔에서 이 같은 연설을 할 때 거의 그 자국의 언어로 쓰면은 영어로 이제 자막을 입히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이렇게 그대로 그 동시 통역을 하죠.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케이블 텔레비전도 이 연설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그 리용호 음성, 그 한국말 하는 음성, 조선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때는 음성이 그대로 들리면서도 더 크게 영어로 굉장히 오랜 동안 계속 이 내용을 전해줬거든요. 특히 맨 앞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자살 그 공격을 먼저 불렀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는 부분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 평소에 그렇게 자주 보도를 하던 또 깊이 있는 보도를 하는 뉴욕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 등을 포함한 신문은 아직 뭐 웹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내일 아침이 되면은 그 여기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오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는 분석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로 북한 그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연설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22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의 미국 그 유튜브 그 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리용호라고 그 유튜브 그 검색창에 찍으시거나 오늘의 미국 이렇게 그 타이핑을 하셔도 맨 위에 지금 이것이 올라가면은 이거 다음번에 있겠네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그의 말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표정 모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리용호 그 외무상이 22분 동안 유엔 연설을 할 때 이제 그 카메라가 당연히 이제 북한 맨 앞쪽에 앉아 있었으니까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그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대표 전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할 때 자리가 뭐 텅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이제 유엔 연설을 잘 많이 안 보신 분들이 그렇게 그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고 할까요? 오해라기보다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유엔에서 하루에 그 몇십 명, 오늘 같은 경우도 거의 40명 정도 국가 그 대표가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총리, 외무장관 이렇게 나와서 그 자신들의 입장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몇십 분씩 이어지고 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많은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본인들이 그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자리를 비우고 다른 스케줄로 가는 게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들께서 컨벤션에 가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필요한 국가만이 필요한 국가 시간에 맞춰서 그 국가의 그 지도자가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장에 들어가서 연설을 듣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도 자리가 빈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그 북한의 외무상이 연설을 할 때도 자리가 빈 자리가 훨씬 더 많죠. 찬 자리보다. 그러나 찬 자리는 육자회담 당사국들은 다 나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유엔 연설을 할 때 한 2명 정도만 앉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제 뭐 속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바로 어디에 그 이 내용을 보낸다던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관계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북한이나 다른 뭐 일본이나 한국 또 당사국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앉아 있었고요. 러시아도 당연히 지켜봤고 미국의 그 관계자들은 당연히 그 동시 통역이 되는 이어폰을 끼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당연히 카메라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그 심각했다고 할까요? 진지했다고 할까요? 굉장히 두 개 다입니다.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김정은에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제 리용호 그 북한 그 외무상의 유엔 연설에 대해서 잠시 전에 그 브리핑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유엔 연설이 있기 전에 어제 이제 큰 그런 어떤 그 이벤트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일단 제쳐두고 다른 것도 빅 이슈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스포츠 스타들에 관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역시 이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시차상으로는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이에요. 다시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그 락켓맨이라고도 했고 리틀 락켓맨이라고도 했고 지금 북한 문제를 반드시 그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Out there shooting rockets all over the place. 그 슈링 그 라켓을 그 And by 여러 the 곳에 way,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오래전에 이 락켓맨에 대해서 핸들을 했어야지 된다고 얘기를 Little 합니다. Rocket Man. 리틀 락켓맨.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선택이 없으니까 I 지금은 wanna tell you 하겠다는 something. 얘기예요. And I'm sure he's listening because he watches every word. And I guarantee you one thing, he's watching us like he never watched anybody before. That I can tell you. That I can tell you.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지막에 한 말은 그 이제까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한 것과도 달리 그 본인이 하는 얘기를 굉장히 리틀 그 락켓맨이 자세히 그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 그 락켓맨은 8년 전에 핸들됐어야지만 된다. 4년 전, 15년 전, 20년 전, 25년 전에 핸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북한 핵 문제를 결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결했어야지 되는데 그 전직 대통령 다 비난하는 것이죠.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해야만 하니까 I have to do니까 그 핸들 하겠다. 내가 I'm gonna handle North Kore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의 또 많은 언론들은 락켓맨이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직접 그 김정은이라는 이름, 국방위원회의 그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그 성명을 어제였습니까? 그제였습니까? 발표를 했잖아요. 그야말로 뭐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고 끝까지 가야 할 길임을 확증을 했다. 락켓맨이라고 하니까 늑다리, 미치광이, 뭐 깡패 그리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어제 방송에서는 조금 점잖게 그 미친 남자, 매드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죠.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다시 락켓맨, 그 리틀 락켓맨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락켓맨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에도 많은 그 미국의 그 저널리스트들이 예를 들면 미카 그 브레젠스키 같은 그 MSNBC의 조 스카브로와 같이 그 모닝조를 진행하고 있는 그 여자 앵커죠. 도널드. 뭐 미국은 뭐 자유롭게 이름 부르니까요. 그리고 원래 다들 알던 사이였어요. 도널드. You know w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도널드 당신 어린아이 아니야. 70살이야. 하니까 옆에서 그 남자 앵커가 조 스카브로 원래 공화당이었다가 최근에 무소속으로 그 당을 탈퇴했습니다. 트럼프의 당이 싫다는 얘기예요. 70살이잖아. 하니까 이 조 스카브로가 아니 71살이야 라고 고쳐주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북한이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이렇게 그 안달하고 뭔가 그 땡깡 부리는 것 같은 어린아이가 그런 일들을 북한의 독재자들이 해왔는데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지도자가 지금 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언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BBC의 그 KDK 같은 앵커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좀 그 심각했었는데 미국에서 과연 그 늑달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워싱턴 포스트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아주 상세하게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언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그 거기서 그 그치지 않고 또다시 어제도 그 리틀 락켓맨이라고 했습니다. 리틀이라는 것은
마르코 루비오라는 예비선거 당시에 그 플로리다주의 연방 상원 의원 쿠바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가장 그 근접하게 이 사람이 될 것이다 했던 게 첫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의 그 동생이고요. 잽 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잽 부시가 떨어져 나간 뒤에는 그 다음에 이제 마르코 루비오였는데 마르코 루비오와 여러 가지로 그 경선에서 겨룰 때 리틀 그 루비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리틀 그 락켓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오늘 이 그 리용호 북한의 외무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완전히 이제 적어놓은 원고를 읽었습니다. 유엔에서 앞서 들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데뷔 연설을 한 것이죠. 이번에 그 데뷔 연설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좀 상식적인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둡고 위험하고 격에 맞지 않고 분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분쟁에 기름을 붓는 것이고 그리고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 북한의 그 김정은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 대부분의 평가였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그야말로 탑뉴스 중에 탑뉴스죠.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북한의 외무상이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력을 쓰려고 하다가도 말로 하면서 한다 하다가도 항상 뒤에 한 자락을 깐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전쟁을 원치 않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암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핵 단추를 곁에 둔 북한의 김정은을 암살하기도 쉽지 않아진 겁니다. 이 얘기도 이번 주에 미국에서 많이 됐었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을 제외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무대에서의 유엔에서의 데뷔도 굉장히 이번 주에 그 위켄드 리뷰에서 다뤘어야지만 됐을 문제인데 이렇게 북한 이슈로 많이 차지를 하게 됐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그 유엔 분담금도 많이 내고 또 세계의 지도국이고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미국의 지도력을 원하고 있는데 락켓맨을 비난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굉장히 그 유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쳤었어요. 그리고 분담금도 우리가 너무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제 좀 유엔이 일 처리라도 좀 제대로 해라, 개혁을 해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지금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에서의 여러 가지 학대 내지는 박해, 유엔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는 소수 인종으로 보고 있고 사실은 미얀마에서는 소수 인종으로 보지도 않죠. 불법 체류자로 보고 있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내일이 됐던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가 유엔에 데뷔해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좀 비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역시 위켄드 리뷰에서 중요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 연설을 21일인가요? 미국 날짜로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한 것이 저는 촛불 평화 시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혁명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얘기를 했고 나에게 평화는 삶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며 북한 스스로 평화의 길을 택하도록 해야지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만 온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붕괴된다던가 또 흡수 통일, 인위적인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면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게 아니라 분쟁을 평화롭게 다루는 능력이라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말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역할을 강조하면서 역시 다자주의 틀 안에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줘야지 된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평창 올림픽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은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은 뭐 멕시코의 지진 피해자들에게 어떤 얘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세계와 그 한국을 연결시키는 거. 사람을 빠뜨렸네요. 제가 이제 그 유엔의 여러 가지 그 정신, 특히 그 올해의 주제와도 연관이 된다면서 본인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같은 것도 확립해 나가고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그 유엔이 뭐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그 특히 그 북한이 그 핵의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그 자극적인 발언 등등과 합쳐서 유엔이 그 이번 주에 그 위켄드 리뷰에서도 핫 이슈가 됩니다만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강도로 비난을 하고 있는 그 시간 즈음이에요. 미국 언론에서는 계속 미국 폭격기들, 전투기들이 비무장지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미국이 심각하게 북한의 그 최근에 그 핵실험 같은 것을 도발이라고 보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주변에 이제 폭격기들, 전투기들이 비무장지대 딱 그 갈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이제 그 접근을 한다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미국 언론이 상당히 그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여전히 그 요격시키는 것, 북한의 그 미사일을 뭐 핵을 장착을 할지 안 할지 핵 미사일 같은 것을 더군다나 수소폭탄 실험 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로켓맨이라고 얘기한 다음에는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드를 포함해서 이런 요격 시스템에 북한 그 핵 미사일에 대한 격추율은 여전히 그 의문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말로는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지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그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런 것을 보면은 지금 당장 그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할 그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도 그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뭐 방공호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스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그 전투 식량 이렇게 써 있는 봉투도 봤습니다. 물도 마련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그 17번째였거든요. 리용호 그 북한 외무상이 유엔에서 연설을 할 때 그 전에 16개 국가 가운데서 여러 국가가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전전이었던가요? 한 세 번째 앞이었던가요? 리용호 외무상에 비해서 필리핀의 그 외무장관, 필리핀의 외무장관이죠. 알란 피르스 카예타노든가요?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들이 앉아서 듣다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일 정도, 그 정도의 표정을 지었고요. 그리고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아일랜드에서 그 아일랜드는 외교 무역 장관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사이먼 컨베이라는 이런 그 외무 장관이 역시 그 북한을 향해서 외교적인 긴장감 같은 것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By the representative from the DPRK. And I would urge him DPRK 북한이죠. to de-escalate the provocative language and tensions of this week. This is a conflict that the world does not need, and we need to move away from. 세계가 지금 그 불필요한 그런 그 위협 같은 것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북한이 이것을 그 긴장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이제 바로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북한 그를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 비무장지대에만 그 미국의 그 전투기 폭격기가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그 DMZ에 가깝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란에서도 그 시간 어제였었죠. 군사 새로운 무기를 보이는 그런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나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이란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리가 1200마일 정도 나갔고요. 역시 그 이란의 하산 로하니 그 대통령도 방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그 새로운 탄도미사일 테스트는 라이벌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스라엘에 다다를 수가 있고 핵탄두도 여러 개를 실을 수가 있거든요. 핵탄두를 여러 개를 실으면 만약에 누군가가 요격해서 그 미사일을 쏘아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그 요격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요격 미사일은 원래 한 개로 하진 않죠. 2개 이상 하는데 그런 요격 미사일을 뭐 예를 들어 2대를 발사하면 4개가 되는 것이고 요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쪽에 그 기구가요, 툴이. 그래서 사실은 이란도 지금 같은 때 이렇게 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 이번 유엔 연설에서도 자국의 그 자위권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도 미국과 함께하는 나라의 자주권은 인정을 하면서 왜 그렇지 않은 나라의 자주권은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그 비난의 얘기도 들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굉장히 그 유엔을 둘러싸고 긴장도 높고 그랬던 그 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그 연결되는 이슈로는 지금까지 파리 기후 조약에서 뭐 가입하지 않았던 나라나 아니면 미국처럼 뭐 탈퇴한다고 밝힌 그런 나라는 3나라밖에 없었거든요. 미국을 포함해서 니카라과와 시리아, 이제는 미국과 시리아만 남았습니다. 니카라과가 그 대통령이 그 곧 서명을 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데니엘 그 오테가 대통령이 2015년에 그가 반대를 한 이유는 부자 나라의 오염도 줄이기가 이 파리 기후 조약의 그 협정에서도 충분하지 않다. 더 해야지 된다 하는 뜻에서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더 피해 국가가 되는 것 같다 하면서 뭐 아프리카라든가 나도 가입하지 않으면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 캐리반 아시아 더 피해가 될 거니까 나는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파리 기후 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과 시리아만 됐고 그런데 미국은 또 입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지금 그 행정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조금 다르기는 한데 다시 그 고려해 볼 수도 있다. 파리 기후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장 좀 뜨거웠었던 유엔을 중심으로 한 북한 핵 이슈와 여러 가지 그 위켄드 리뷰였습니다. 미국의 이번 주 이슈도 조금은 정리를 해드려야지 되겠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미국에 관한 그 이번 주 리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느냐 이것은 과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의회와 특별검사에서 양쪽에서 그 조사와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의장이었었던 폴 매나포트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비자 발부받기 힘든 러시아의 아주 큰 부자예요. 알루미늄 회사의 부자. 이 부자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친구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 폴 매나포트가 돈 받고 많은 돈 받고 컨설팅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의 비자를 못 받는 이유는 범죄단과 러시아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결국은 미국의 대선에 관해서 내가 리뷰를 해주겠다. 내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캠페인 의장인데 말하자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사람 내 집은 이미 가택 수사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션 스파이서 백악관 전 대변인은
지금 백악관에서 쫓겨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본인이 다 그 수사죠. 특별검사니까 협조를 그 할 뜻이 있다는 것을 친구 언론인들에게 쭉 얘기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그 악시오스에서 일하는 기자라든가. 그래서 아주 그 친한 기자인데 뭐 좀 물어보면은, 왜냐하면은 그 션 스파이서뿐만이 아니라 스파이서의 와이프하고도 친해서 이 악시오스의 기자가 뭐에 대해서 좀 물어보니까 나한테 이제 이메일도 하지 말고 텍스트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응? 하고 물음표를 보냈더니, 워낙 친하니까요. 무슨 뜻? 하고 물음표 보냈더니 지금 조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그 적절한 말만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고는 그 뒤에 아주 그 포멀한 말투로 이제 모든 것이 조사가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준하는 답변을 하겠다 하니까 션 스파이서가 굉장히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요, 안종범 그 수첩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션 스파이서 그 전 백악관 그 대변인도 노트가요, note after note after note after, 노트를 굉장히 노팅을 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백악관에 있었을 때도 이 사람이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 일할 때도 다 노트 테이킹을 했었기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내가 좀 잘해줄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그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연방 수사국장을 해고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러시아 관계자들을 만났잖아요. 연방 수사국장을 그 해고한 이유가, 연방 수사국장 본인은 러시아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그 국가안보보좌관, 지금은 그 사람도 러시아와 연관된 또 다른 스캔들 때문에 말하자면 그 자리를 쫓겨나고 말았지만, 그 맥메스터 전 국가안보 지금의 맥메스터죠. 맥메스터는 지금의 그 국가안보보좌관이고, 누구였었죠? 마이클 플린 전 그 국가안보 그 보좌관과 러시아와의 연관을 수사하지 말아라 하는 언지를 줬고, 본인이 계속 수사를 할 뜻을 그 비치니까 해고됐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제임스 코미의 말이. 그래서 그런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고 나서 다음 날 집무실에서 뭐 그 블라디미르 푸틴의 최측근들을 만나면서 뭐 러시아 외무장관도 만나고 또 그 주미 그 러시아 대사도 만나고, 문제가 많았던 그 자신의 아들과도 만나고 사이과도 만나고 했었던 러시아 대사요. 러시아 그 미국 대사는 스파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주 세련된 스파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서 아주 나 기뻤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 연방 그 특별검사가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여기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한 그 페이스북과 연관돼서 페이스북의 선거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미국 사람임을 가장으로 해서 뭐 막 그 페이스북에 돈 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가짜 뉴스 퍼뜨리려고.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을 떨어뜨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슈로 보면은 뭐 성소수자, 블랙에 관심이 많은 사회적인 이슈, 이민, 이런 것은 다 총기, 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고 하나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뭐 동시네요. 그게 나쁘고 한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러시아에서 가짜 뉴스로 조절을 하면서 그 지면을 얻기 위해서 이 그 페이스북에 적어도 10만 달러 이상을 내고 한 3,000개의 어카운트를, 가짜 어카운트를 가지고는 다 그것을 페이크 뉴스로 조절을 해서, 말하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발 페이크 뉴스의 덕을 많이 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이 뭐 특별수사팀이야 수사팀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모든 자료를 그 제공을 했지만, 의회에는 우리 그 사생활 보호다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서 지금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이제 의회에도 그 모든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다 페이크다, 그거 다 페이크다,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앞으로 어떻게 그 연결이 돼서 과연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될 수가 있는가. 그가 그 대통령 업무를 보는데 뭐 최종적으로 최악의 상태에는 또다시 그 탄핵의 임피치먼트의 I자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해서 주목이 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질 뉴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죠. 내일도 또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자, 이상 그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week ahead, 오늘의 미국 그 다음 주 한 주일을 좀 내다보는 week ahead가 될 텐데, week ahead에서도 역시 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UN 그 연설에 대한 미국의 그 좀 심도 있는 보도를 조금 전해드려야지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그 위켄드 리뷰, 오늘 강혜신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